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먼저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는 농도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농도에는 뭐 퍼센트, ppm, 몰농도, 몰랄농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상대적인 이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몰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질량인 경우에는 퍼센트 ppm 이런 농도로 나타낼 거고요. 용질의 양을 몰수로 나타내게 되면 몰농도 혹은 몰랄농도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을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용액은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만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용액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액체, 물질의 어떤 상태가 떠오를 텐데 용액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만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도 대표적인 용액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기 속에 있는 뭐 질소라든지 아르곤, 산소와 같은 것들은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고요. 그 비율도 일정합니다. 대표적인 용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고 하는 용매 속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 용질이죠. 얘가 균일하게 녹아있는 대표적인 용액이고요. 식초라든지 합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합금도 이거는 고체 상태이지만 대표적인 용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청동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청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일정해요.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습니다. 황동, 구리와 아연의 어떤 합금이죠. 구리와 아연과 같은 두 가지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굳힌 게 바로 황동이겠죠. 뭐 두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에다가 구리와 망가니즈를 섞어서 균일하게 섞은 상태에서 이제 굳힌 거죠. 뭐 항공기 기체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합금도 상태로 봤을 때는 고체이지만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만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한다.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먼저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상생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분율이라고도 하죠. 퍼센트 농도는 기준이 뭐냐면 용액의 질량 속에 용질의 질량 비율을 퍼센트 농도라고 해요. 우리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비율만 나타내면 그냥 이건 어떤 숫자가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서 100 분율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퍼센트 농도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용질의 양이 너무너무 적어서 너무너무 용액의 질량 대비 용질의 질량이 너무 적어서 숫자가 너무 작을 때는 우리가 이제 ppm 농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위의 차원은 똑같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다만 여기 100분율 같은 경우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100을 곱해줬겠지만 ppm 뭐 parts per million이라고 하는데 100만을 곱한 거죠. 왜냐하면 용질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차원의 면에서는 ppm이나 퍼센트 농도나 뭐 추가적으로 뭐 per mill이라든지 ppb라든지 밀리언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농도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용질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ppm 농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더라. 자, 단위의 차원을 잘 보세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비율.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의
핵심이란 거죠. 자, 그 외에 사실은 좀 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몰 농도와 이제 몰랄 농도. 이번 시간에 소개하게 될 몰 농도와 몰랄 농도가 있는데,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년 화학 원 과정에서 이미 다뤄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떠올린다는 차원에서 화학 원 내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몰농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몰농도의 단위는 자 용액의 지금 리터라는 단위죠. 용액의 바로 부피가 기준이 돼요. 용액의 부피 속에 녹아 있는 바로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용질의 몰수다. 몰수다. 몰농도와 몰랄 농도는 용질의 양이 질량이 아니라 바로 뭐다? 몰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기준은 몰농도의 경우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지만, 자, 이번 시간에 설명하게 될 몰랄 농도는 바로 용매의, 자, 용매의 질량이 기준이 돼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그 다음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요게 기준이 된다. 그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용질의 양은 몰수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몰 농도, 2학년 때 배웠던 몰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화학 원 몰 농도가 나오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화학원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몰 농도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온도가 달라졌을 때 그 용액의 부피가 뭐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된다거나 혹은 냉각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거나 그 기준이 되는 그 용액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몰 농도를 얘기해 줄 때는 그 몰 농도를 측정한 시점의 온도도 반드시 병기가 돼야 돼요. 자, 요런 좀 제약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 농도나 몰랄 농도를 화학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용질의 알갱이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특별히 화학적인 성질은 물론 이제 뭐 끓는 점과 같은 물리적인 성질도 몰랄 농도에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할 때는 용액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그 용질의 질량은 별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 용질의 알갱이 개수, 즉 몰수가 용액의 거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든지 ppm 농도보다는 몰 농도나 몰랄 농도에 더 비중을 두고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몰 농도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액의 부피. 자, 이때 부피는 바로 기준이 뭐냐? 리터예요, 리터. 자, 리터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이 리터로 주지 않고 밀리리터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용액의 부피를. 그런 경우는 반드시 리터로 변환을 해야지 정확한 몰 농도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 분의 용질의 뭐다? 양인데 바로 몰수라는 거. 자, 1리터의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뭐가 된다? 몰 농도의 정의가 됩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게 황산구리를 그럼 얼마나 녹였냐? 그 얼마나를 우리는 보통 몰수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몰 농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근데 수산화나트륨 4g을 녹였대. 4g을.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따질 경우에는 그냥 용질 질량 나왔으니까
바로 용액의 질량만 따지면 퍼센트 농도가 바로 나오겠지만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화나트륨 4g이 과연 몇 몰이냐를 계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 자, 리터라고 준 거 아니에요. 100ml로 줬다. 자, 수용액의 부피죠. 수용액의 부피를 줬는데 리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리터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용질의 양을 구한다. 이 양은 바로 몰수라는 거죠. 근데 이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 몰당 질량이라고도 합니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몰수로 정의를 하죠. 단위를 보시면 지금 그램 날라가겠죠. 그래서 몰수만 남을 텐데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러면 뒤에 그램 단위 붙여주면 이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40g이란 거죠. 근데 4g이니까 몇 몰이다? 0.1몰이더라. 아, 수산화나트륨 4g은 0.1몰이구나. 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100ml다. 그러면 100ml 분의 0.1몰 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피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100ml는 0.1L죠. 몰 농도를 따져보면 용액의 부피 1리터니까 리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100ml니까 0.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몰수가 0.1몰이더라. 그러면 이것은 몰 농도로 따졌을 때 1몰 농도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 구하는 과정은 판서 오른쪽에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9g을 물에 녹여서 만든 포도당 수용액 250ml의 몰 농도를 구해보자. 자, 수용액 250ml의 몰 농도. 일단은 수용액의 단위 자체가 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로 나와 있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9g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9g이라고 하는 포도당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이 필요하다. 화학식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문제상에선 주지 않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화학식량 분자량을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 1몰의 질량이 180이다. 이것은 탄소 12, 수소 1, 산소 16으로 계산이 되어진 분자량 바로 180이란 거예요. 자, 180이 지금 포도당의 분자량이 되니까 뒤에 그램 단위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몰당 질량이 되겠죠. 몰 질량이 되겠죠. 자, 1몰의 질량이 180g이 있기 때문에 9g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0.05몰이더라. 이게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250ml. 자, 그런데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용액의 부피인데 리터가 기준이 돼요. 리터. 그러면 250ml는 몇 리터냐? 0.25리터라는 거죠. 0.25리터라고 하는 용액의 부피 안에 용질이 0.05몰 있으니 이것의 몰 농도는 0.2몰 농도로 계산이 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몰 농도를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기억 다 하셔야 돼요. 몰 농도 기억 다 하셔야 됩니다. 부피랑 몰 농도 줬을 때 몰수 구하는 것까지 MV 몰수 구하는 과정까지도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더는 여기서 몰 농도를 다루지 않고요. 바로 몰랄 농도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랄 농도라고 하는 농도의 개념이 화학2에서 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몰 농도도 지금 하기가 조금 생소했는데 몰랄 농도는 이건 뭐냐? 자, 이 몰랄 농도는 어떻게 보면 몰 농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한 부분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 농도를 우리가 얘기해 줄 때는 반드시 측정했던 그 시점의 온도도 함께 병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부피당, 용액의 부피당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그 용액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도도 반드시 병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몰랄 농도가 됩니다. 자,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바로 용매, 용액 아닙니다. 용매의 부피가 아닙니다. 질량. 근데 그 질량의 단위는 g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안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랄 농도로 정의를 해요. 이런 몰랄 농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액체의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온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매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달라져도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랄 농도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뒤에 나오는 용액의 그 용액의 성질에서 다루게 되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될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에서 몰랄 농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다? 바로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의 정의가 되고요. 예제를 통해서 이 몰랄 농도의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반드시 그램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킬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물 125g에다가 설탕 17.1g을 녹인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자. 그런데 설탕의 분자량은 342로 주어지더라. 자,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이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것을 몰수로 먼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 필요하다. 34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342분의 17.1 계산을 해주면 용질의 몰수는 0.05몰이구나. 이거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설탕물 125g이 아니죠. 물 125g이란 말이야. 그러면 용매의 질량이 지금 주어진 거죠. 자, 용매의 질량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그램 단위가 아니라 뭐로 주어졌습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주어졌죠. 킬로그램 단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킬로그램 단위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램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0.125kg이 바로 용매의 질량이 될 거고 그 안에 포함된 용질의 양, 몰수가 0.05몰이니 계산을 해주면 0.4 몰랄 농도로 계산이 되더라. 우리 단위 표시할 때 몰 농도의 경우에는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좀 어떤 학생이 미터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0.4 몰 농도다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확인 부분은 오른쪽에 판서 부분으로 판서로 설명을 할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100g 용매의 질량이 나오네요. 그 다음 수산화칼륨 11.2g. 자, 수산화칼륨의 질량이 나왔다. 몰랄 농도 구해보자. 다 끝났네 거기다 화학식량도 56으로 이미 줬어요. 그러면 일단 용질의 몰수부터 계산해보자. 자, 용질의 몰수는 11.2g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것이니 계산해보면 0.2몰이더라. 이게 용질의 몰수가 되고요. 그 다음 물 100g, 그램 단위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런데 요거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요게 단위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분 대학 가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용매의 질량이 100g이고요. 근데 용질의 몰수가 0.2몰로 나와 있잖아. 그럼 요 단위 자체로 보면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지만 단위를 변환하고 싶다. g을 킬로그램으로 변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지금 1kg이라고 하는 것은 1000g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단위가 변환이 돼요. 그람 날아가고 분모항에 킬로그램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몰수로 단위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뭘 한다? 단위를 변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자, 그랬을 때 계산된 것은 2m 아니죠. 2몰랄 농도로 계산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몰농도의 정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 농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도의 변환 부분을 어려워하죠. 화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한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퍼센트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 그 자유롭게 했으면 거기에다가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퍼센트를 뭐 몰랄 농도로,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이런 식으로 단위를 변환하는 그런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삽입을 했는데 특히 이제 몰 농도를 몰랄 농도를 변환을 할 때 조건을 이렇게 밀도로 주거나 하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진한 염산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학실이나 아니면 대학 가서 실험을 할 때 이 양을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양을. 특히 염산 사용할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화수소라고 하는 용질을 물에다가 녹인 일종의 용액 상태를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이라고 해. 근데 이런 염산은 보시면 몰농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염산이 들어있는 그 병을 라벨링이 된 걸 잘 들여다보면 몰농도는 주지 않아요. 뭐만 주냐면 자, 분자량 줍니다. SA가 분자량 주고요. 농도 줍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로 줘요. 밀도를 주고요. 그 용액의 부피를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그 염산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 HCl의 염화수소죠. HCl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 몰 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이거 가지고 구해보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알아야 하느냐, 어떤 값들을 알아야 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용어를 잘 구별해야 돼.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HCl, 여기서 지금 HCl, 풀이 과정에서 HCl이라고 표현된 거는 바로 용질입니다. 용질. 자, 염산은 용액, HCl은 용질이다. 요거 용어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이 퍼센트 농도를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용액의 질량을 100g이라고 가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이 몰 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35% 염산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 몰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염산의 부피가 있어야겠죠. 염산의 부피. 근데 이건 이미 줬잖아. 부피 500ml. 자, 염산의 부피와 바로 HCl, 용질이야. 염화수소의 몰수를 알아야 된다. 핵심은 염화수소의 몰수를 구하는 과정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35%의 염산이라고 했으니까 요 염산의 용액이죠. 35% 염산 용액의 어떤 그 이제 100g, 지금 농도가 35%로 줘져 있으니까 용액의 질량을 100g이라고 좀 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35%의 염산을 100g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밀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밀도를 이용해서 염산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염산 100g이라고 했을 때 그 염산의 부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밀도분의 질량을 계산을 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부피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밀도는 지금 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 그램 퍼 리터로 밀도를 분모함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100g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다 100g으로 가정한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염산의 질량 100g 위에다 놓게 되면 염산 100g에 해당하는 부피는 A분의 100리터로 계산이 되더라. 요게 염산 100g의 부피예요. 자, 그런데 그 HCl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100g으로 둔 이유가 35%잖아. 35%. 그러면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냐? 35g이겠지. 100g으로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HCl의 질량, 용질의 질량은 35g이 되겠죠. 그럼 이 용질의 질량 35g을 다시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용질의 몰수가 계산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몰 농도를 구해봅시다. 자, 일단 염산 100g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의 부피 A분의 100리터로 계산이 됐죠. 이게 바로 용액의 뭐가 된다? 부피가 될 것이고요. 용질의 몰수는 자, 염산 100g 속에 들어있는 HCl의 질량은 35g인데 그것을 뭐 화학식량 36.5로 나누어 준 거. 그게 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뭐 용액의 부피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몰 농도로 계산이 될 거다. 자, 단위를 변환을 할 때는 일단 무슨 값을 알아야 하느냐, 그걸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퍼센트 농도가 나왔을 때는 용액 100g으로 가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퍼센트 농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 단위 변환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심화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용액의 농도 파트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